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증시 쪽집게 유현입니다. 네,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뭐 이거 참. 이게 이번 주도 어렵기는 했어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한 주가 맞기는 했죠. 그죠? 네. 그렇다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는. 제가 여기 다 적어놨네요. 참나. 네, 저기 미팅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성이 없네요. 제가. 예. 안타깝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는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좀 관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뭐 관조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정말 다이나믹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되지만, 뭐 전쟁이라는 게 참, 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저희 뭐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시장이 상승을 해서 뭐 전쟁 개시가 되면서 반전을 미국 시장에서 하면서 좀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빠르게 시장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이 아무래도 뭐 전쟁 쪽보다는 긴축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거래소가 1.06포인트 06% 상승해서 2676, 코스닥이 2.92% 상승해서 872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가 1.9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좀 떨리세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좀 이게 이원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가 오늘 조금 영상을 다르게 좀 찍는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12조 원 이루어졌고요. 코스닥은 8.5조 원 거래가 이루어져서 뭐 상승한 시장에서는 뭐 적당하게 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수급 쪽에서는 개인이 마이너스 850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930억을 사면서 수급을 좀 이끄는 측면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200억 정도를 차익 실현하면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주가 좀 올라가니까. 네네. 거의 뭐 3%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전쟁이 나니까 좀 뭐 현금을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3,400억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800억 매수로 좀 도움을 줬고요. 등락 종목 수는 뭐 당연히 거래소가 720개 종목 상승하면서 압도적으로 좀 상승 종목들이 많은 시장을 보였고, 코스닥도 1200개 종목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압도적으로 뭐 상승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웬만하면 1300개 내외의 상승 또는 하락, 코스닥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중간이 없습니다. 위아래로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조직계님이 저희 합류한 이후로 시장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뭐 제가 그 바람을 불러온 건 아니지만, 신풍인가? 가미가제? 네. 그러게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해져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시장이라서. 네. 힘드셨어요? 힘들죠.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이 힘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털려 나가면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도 아까 잠깐 저한테 오셔갖고 나는 올해 그래도 수익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시장이 내려가는데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네. 덜 좀 빠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혹시 같이 하시는 고객님들 그거 알아주시나요? 덜 빠진 거에 대해서? 고객님들은 크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별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뭐 빠져도 뭐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워낙 고객들이 크게 뭐 시장을 막 이렇게 트래킹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고객들은.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신비한 고객님들과의 관계인 듯도 하네요. 믿어주시는 거죠. 뭐 예. 좀 오래되셨으니까. 그리고 신용이 10.9조 원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닥은 9.7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에 신용이 뭐 털리거나 뭐 감소하거나 그런 흐름은 없고요.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예탁금이 전주 대비해서 한 2조 원 정도 감소해서 62조 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 동향을 보면 기계 업종이 3% 상승을 했습니다. CS 윈드가 15% 상승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4% 상승을 했습니다. 전쟁이 이제 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럽 쪽 흐름은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좀 유럽이 빠르게 좀 에너지 전환을 좀 하지 않겠느냐 폭력적으로 네. 그런 좀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폭력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CS 윈드가 베스타스나 이런 세계적인 풍력 회사하고 거기에다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철탑 기둥을 만드는 풍력 타워, 네. 타워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2% 상승했는데 카카오가 4%, 네이버가 3.8, 두산이 9%. 두산은 뭐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는 그 남궁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메타버스로 중앙 집중식 뭐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좀 하면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2%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 시멘트가 6%, 포스코 케미칼이 4%, 그리고 섬유업종이 2% 상승을 했습니다. FNF가 3%.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2%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전력이 2% 하락을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가 뭐 작년도에 5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뭐 그 흐름도 있지만 올해도 적자가 뭐 한 10조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운수창고가 0.5% 하락을 했습니다. HMM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 하락을 했고요. 페노션이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1천억 시장인데 1조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더욱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0.5%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나온 기사에서는 삼성이 이제 경영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DS 부분에서 좀 그 파운드리 최첨단 공정 수율을 조금 이 보고를 높여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DS 사업 부분이면은 반도체 사업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로직 사업 부분이고 파운드리 사업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네. 파운드리 그 수주 물량보다 생산되는 물량이 굉장히 수율이 안 나와서 납기에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비메모리 쪽 최첨단 공정 수율이 사실 좀 의구심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 최근에 이슈도 있었죠, 뉴스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뭐 퀄컴의 물량도 좀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좀 경영 진단이 이루어져서 좀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좀 사실 계속 만년 2등 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태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TSMC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율이 안 나오면 사실 따라잡기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 만년 2년이 아니고 좀 뭐 별로 없으니까요. 네. 뭐 2등 확고한 2등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긴 하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초격차 전력을 사용하는데 2등 하는 건 좀 만족스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초격차잖아요. 지금 초격차 차이로 나고 있죠. 1등하고. 네, 1등하고 초격차로 차이가 나고 TSMC가 79년도인가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그 많은 분들이 왜 TSMC 못 따라갔냐 자꾸 이러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정도의 TSMC 절반 이상을 따랐다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감이 벌써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사실 조금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욕심 대단해. 근데 이제 삼성 쪽 물량이 대부분 엑시노스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퀄컴 것도 지금 뭐 그렇긴 하지만 퀄컴이나 AMD 다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차세대 그 엔비디아까지.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네. 애플 물량을 좀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죠. 못 가져오겠지만. 못 가져오죠. 못 가져오겠지만. 네. 그걸 가져오면 뭐 삼성전자 근데 주가는. 지금, 애플이 안 오는 이유는 왜 안 올까요? 애플이 안 오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IDM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핵심은 엑시노스 때문이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엑시노스에서 노하우 뺏기고 싶지는 않겠죠. 있겠죠. 예. 아니, 이제 TSMC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드는. TSMC 모토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뭐 그거 아주 좋습니다. 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을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토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AEP 만드는 회사들 빼고는 나머지 AMD라든가 엔비디아는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잘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도 그 TSMC도 만만치 않은 게 그 IO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거든. 현재 뭐 지금 M2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M2 본격적으로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그쪽에서 한 TSMC에서 하고 있는 팬아웃 레벨 패키지가 그동안의 I/O 개수 인풋 아웃풋을 잘 맞춰줬는데 개수가 더 늘어날 것이냐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미세화 공정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공정 쪽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지만 그쪽도 점점 그 발전시켜 나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에 새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 연간 200만 대 생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추가로? 네네네 추가로.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첨보가 3%, LNF가 6%, 대보마그네틱 3%, PNT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게임 쪽은 위메이드가 3%, NC소프트가 마이너스 1%, 크래프톤이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엔터 부분은 하이브가 1%, SM이 1%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SM은 실적이 4분기 매출액이만 2천억 정도,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754% 기저효과가 있으면서 115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낮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면서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J컨텐트리는 2%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방산 관련해서 LIG 넥스원이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작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이 6.4조, 영업이익이 3,800억 나오면서 네. 지금 뭐 퍼가 10이 안 되는 지금 실적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그래서 오늘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LG에너텍 1%, 현대오토에버가 2.8%, 칩스미디어가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예. 부분에서는 일동제약이 26% 정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과 공동 개발 중인 먹는 치료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제조, 판매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심텍이 7%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고, 코리아 소프트가 5%, 인터플렉스 7% 상승하면서 기판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기판주들이 가장 좋네요. 네. 거의 기판주들이 제일 뭐 핫한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심텍은 올해 고부와 같이 패키지 기판이 작년도에 비중 확대가 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고,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이 공급 부족이 있으면서 우호적인 가격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네. 매출액은 1.6조, 영업이익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비싸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실적 비견해서는 아직은 가격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종목 큰 종목 중에서 이마트가 자사주 100만 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5% 상승을 했고요. 네. 필라코리아도 배당 성향 확대 및 5년간 6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7% 이제 좀 많이 나온다, 뭐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주 환원책의 주가를 좀 안정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경영진들은 이런 그렇죠. 깨어 있는 경영진들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마트도 그렇지만 신세계그룹도 최근에 뭐 분할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주들을 좀 위해서 액션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분할하면 그게 주주를 위한 겁니까? 분할한 다음에 다른 후속 조치가 있으면 주주를 위할 수 있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매입이라도. 근데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 백기사한다 이런 거 그런 일. 그렇게 하면 사실 주주 환원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죠. 다시 외국에 팔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외국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남한테 넘겨줘서 의결권 부활시키고 이런 거는 거의 양아치 짓이다. 듣도 보도 못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율을 만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거를 금지시키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지. 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 좋은데 또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이번 주 저희가 아마도 주말 콘텐츠로 그게 올라갈 겁니다. 그 김규식 한국 거버넌스 협회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고 자세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동인과 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중간중간에 살짝 재미없긴 해요. 법을 하셨던 분이라. 법은 재미가 없죠. 네, 근데 아주 정확하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 증시학도 TV 나오셔서 아주 재미나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꼭 주말에 그거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세요. 그걸 보시는 순간. 네. 저도 아주 근원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철학가와 법학가의 만남. 그런 게 이루어졌죠.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시면 어떻게 판단하시? 나쁘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죠. 냉정하게 피드백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6% 상승하면서 반등을 좀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6%,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주들이 KB금융이 3% 하락을 했고 신한지주 2%, 하나금융이 1.5%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감소가 될 수 있다,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좀 조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보가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하고 로봇 사업을 다시 좀 육성하겠다라는 게 좀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금일 또 나온 소식들을 보면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VR, AR 기기들 보면은 소니, 애플, 메타, MS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및 일본 지금 큰 기업들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2년 뒤인 24년도에 3천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현재 작년에 300억 달러였거든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3천억 달러면 대단한 건데.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애플에서 헤드셋 형태로 나올 그 VR 기기에 그게 이제 지금 생산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고 원래 올해 8월인가 나오려고 했다가 지연됐잖아요. 열처리 문제 때문에.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제품의 발열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테스트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한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요거 하면 한국 부품업체들 아주 좋아집니다. 한국 부품업체들 대박 나죠.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자화전자라든지 뭐 이노텍이라든지 그쪽 부분, 네. 그쪽이 좀 좋을 수 있고요. 더구전자라든지 뭐 그런 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애플 계열의 납품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애플 네. 계열 밸류체인 네.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나오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PCB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살짝 힌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쪽은 SIP 기판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부가치 고부가치 PCB 굉장히 비싼 PCB를 쓰게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잘하면 이거 논합니다. 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그 메모리칩 제조 회사의 마이크론의 그 CEO인 산제이 메로트라라는 분이 현재 그 반도체 칩 공급 강화가 예상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메모리 공급을 좀 줄이고 있다. 왜냐하면 뭐 물류난도 있고 생산 제한으로 마이크론이 지금 출하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개선은 올해는 조금 비메모리 부분 쪽이 부족이 좀 심각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고 네. 개선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D램 쪽 부분, 그러니까 오늘 뭐 반도체들이 오늘 사실 좀 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영향도 최근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또 뒷단으로 설비 증설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실제로 설비 증설이 거의 없어요. 한국도. 그렇죠. 뭐 메모리 업체들의 지금 수요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옛날하고 사이클이 옛날엔 무작정 만들어서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급 과잉까지 안 나와서 그 진폭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진폭은 저번에 뭐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뭐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뭐 3개밖에 없으니까요. 메이저 플레이어가. 예. 그리고 뭐 오늘 뭐 가십성 기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좀 그 금융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증시가 폭락하면 증시 안정 펀드를 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했었고 뭐 카드 사태 때도 했었고 최근 이제 코로나 때도 요거를 이제 증시 안정 펀드를 만들었다가 사실 그때 사지는 못했죠. 뭐 말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집행은 못하고요. 뭐 바로 V자 반등이 이루어져서 이제 청산을 바로 했는데 금융위에서 어제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 사태도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시 안정 펀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요? 규모는 뭐 얘기 안 지금 나왔습니까? 10조 정도 이제 굉장히 큰 돈이네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지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연기금은 어제 막 열심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팔지 말지. 같은 뭐 적인데 연기금 팔고 한국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제는 10몇 프로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연기금이 지금 비중은 그렇게 국내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네. 줄이는 이유를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아니, 그 국내 주식 시장보다 자기네가 더 크다 이거지. 뭐 그렇죠. 뭐 규모가 크죠. 전 세계 3번째인가로 큰 기금이니까. 수익률만 잘 내면야 뭐 어느 정도 수익률은 잘 내요. 해외에서 잘 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죠. 그거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연기금이 조금 이제 힘을 보태주면은 아니 뭐 그럴 건 아닌데 저는 절대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거 뒷닦아주다가 이거 깨지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니까 많은 분들의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운용을 하면 되는데 비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평가가 상당히 저평가인 거잖아요. 지금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 그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비중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좀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이죠. 근데 연기금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포트를 배분할 때 패시브로 배분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못한다. 더 이상 크게 늘리지는 한국 주식시장 전 세계 한 1.8%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뉴스 중에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이 전년 대비 한 7% 성장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소니가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지금 맹추격 중이다.
그래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소니가 한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25% 정도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삼성이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면 네. 이제 후공정에서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두산그룹에 인수설이 있었던 테스나나 뭐 LG세미콘, 엑시콘 등 이런 종목들이 삼성이 좀 그쪽 CIS 부분에서 좀 캐파가 좀 많아지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건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네. TSMC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따라잡기. 훨씬 낫죠. 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고 가능성이 있고.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한 하드웨어 업종.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 사실 애플이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좀 표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네. 그 제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오늘은 조용하게 넘어가시네. 저 안 까시고 계속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왔는데. 그럴 때 이제 다음에 준비 안 할 때 까야죠. 준비하고 들어오실 때는 안 갑니다.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뭐 언제 들어오나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이번 주 많이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저 회사 안 나왔잖아요. 네, 회사를 아예 안 나오고 그러셨죠. 그렇죠. 네, 휴가를 주초에 좀 다녀오셨습니다. 네.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안녕.